자, 생기초, 경찰 영어 생기초 특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이제 초시생들이 많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 들어가 볼 텐데, 자 보세요. 일단 우리 이제 경찰 시험이 이제 채용 시험인데, 채용 시험이 크게 5과목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죠? 해가지고 필수 2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 3과목이 있어요. 네. 이제 필수 2과목, 그리고 선택 3과목인데, 필수 과목이 영어랑 국사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넌센스한 일인 게, 나는 경찰이 되고 싶은 건데, 이제 범죄를 예방하거나 이제 이렇게 범인을 잡고 싶은 건데, 나라에서 요구하는 거는 영어랑 국사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선택 과목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영어가 필수야? 이런 식으로. 모르죠, 저도. 네,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이제 선택이 3과목이 있는데, 선택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국어가 있나? 국어도 있고, 막 수학도 있고, 사회도 있고, 과학도 있고 그러는데, 보통 여러분이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거는 형법이랑 형소법이랑 경찰학개론, 경계론 해가지고 요 3과목을 갖다가 선택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이죠. 해가지고 3개를 합쳐가지고 3법이라고 하고, 요점수를 갖다가 약간 따로 구분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파악을 해요. 왜냐면 여기는 조정점수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원점수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조정점수가 들어가고 이거는 원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2과목, 필수 2과목 점수 몇 점이냐, 그리고 3법 점수 몇 점이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서로 비교하고 합격 커트도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요거는 원점수 그대로 들어가요. 나중에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그렇죠? 이거는 조정 점수로 들어가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뭐 초장이니까 초장부터. 근데 필수 과목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최근에 특히 되게 중요해졌어요. 자, 그리고 경찰 영어, 그 중에서도 영어 시험을 따로 떼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 20문제죠? 5과목 죄다 20문제예요. 그러니까 20문제를 주고 20문제씩 5과목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100문제를 주고 시험 시간 100분입니다. 시험 시간 딱 100분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산술적으로 생각을 하시기에는 그러면은 영어는 20문제니까 20분 동안 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긴 한데, 제가 그렇게 푸는 학생 한 명도 못 봤어요. 왜냐면은 영어가 여러분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죠. 쉬운데 죄송합니다. 하죠. 그래가지고 맞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이제 영어는 보통 산술적으로는 한 과목당 20분이 맞는데, 영어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요, 보통 30분, 미니멈 30분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과목은 다 잘 되는데 내가 영어만 약하다 하면 맥시멈 40분까지. 이렇게 좀 소비를 하시는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다른 학생들, 이제 합격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이게 10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거의 합격권 아니면 합격한 학생들한테 니네 시간 배분 어떻게, 이것도 굉장히 나중에 중요해지거든요. 그거 물어보면은 보통 보통 100분이잖아. 여기에다가 50분 쓰고요. 이 2과목 합쳐서. 국사도 나중에 시간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적게 안 걸려요. 빨리 푸는 사람들 되게 빨리 푸는데 이렇게 고려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사료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순서 문제도 나오고 하니까 요것도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이 2과목 합쳐가지고 50분 쓰고, 이 3과목 합쳐가지고 또 50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100분 이렇게 쓴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영어가 좀 낮다 하면은 30분에다가 20분. 이게 제일 좀 평균치예요. 내가 영어를 못해 하면 국사 시간을 되게 이제 압축시키는 거죠. 15분에다가 35분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보통 한 40분까지 안 쓴 학생들이 많이, 50분까지 안 쓴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뭐 40분에서 45분, 막 10분 만에 막 이렇게 툭툭툭 풀더라고. 조문이 다 비슷하게 나오니까요. 물론 공부 많이 했겠지만 여기서 이제 40분이나 45분 이렇게 해가지고 남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마킹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것 같아요. 오케이? 제일 일반적인 게 30분, 15분 해가지고 여기서 45분 만들고 여기서 40분 한 45분 해가지고 한 그럼 10분, 20분, 10분, 15분 남잖아요. 그때 마킹하고 틀린 문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 식으로 그게 가장 스탠다드한 것 같아요. 이제 합격한 학생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물어보았을 때 괜찮죠? 해가지고 영어 이제 20문제인데 여러분 절대로 20분 만에 푸는 거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혹시 모의고사를 풀게 되더라도 한 30분 정도 자꾸 푸시면은 시험장 가서는 넉넉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영어는 보시면은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죠. 어휘 있고요. 어휘 문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문법 문제 나오고요. 문법. 옛날에는 문법이 왜 한두 문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남경, 특히 이렇게 남경 학생들은 그냥 문법 한두 문제 버리고 나머지 맞춰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하셨는데 요즘엔 5문제까지 나옵니다. 4-5문제 나와요. 이게 한 4-5문제 나오고 여기가 또 4-5문제 나와요. 에다가 생활 영어 이제 한 문제 나오고 생활 영어는 이제 대화 상황 같은 거 물어보는 거예요. A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B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대화 상황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렇게 독해가 아닌 부분에서 10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독해 문제가 11번부터 20번까지 해가지고 10문항 나와요. 해가지고 옛날에는 특히 남경 학생들이 나는 문법 한두 문제 빼고 그냥 90점 맞아야지, 85점 맞아 이런 학생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문법 비중이 늘어나면서 그 작전을 쓴 학생들은 다시 한번 학원으로 돌아오는 되게 이제 악순환 나쁜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문법 공부, 어휘 공부랑 문법 공부는 절대로 시험 직전까지 놓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 어휘랑 문법이 잘 되면 독해는 어느 정도 실력이 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요거는 시험 한 달 전에 이제 특강 한번 들으면 되는 거고, 요거는 미리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시험 한 달 전에 이제 특강 같은 걸로 이제 수업을 해요. 간단하게 한 뭐 하루 이틀 정도로 그냥 그 안에서 해결을 하셔야지 이거를 막 미리부터 공부한다. 그거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시작한다 하면은 어휘랑 문법 먼저 시작하게 될 거예요. 어휘랑 문법 먼저. 오케이?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은 이제 어휘랑 문법을 알면은 문장을 익힐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문장까지 넘어가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겠죠. 별로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되게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학원 커리큘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다 좀 학원들마다 다 비슷한데 처음에는 기본 이론 수업을 하죠. 가장 기본적으로. 그치? 저 같은 경우에는 어휘는 그냥 프린트 같은 걸로 나가고요. 왜냐면 기초 어휘는 제가 수업할 만한 게 없어요. 기초 어휘는 제가 수업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시간 들여서 외우는 거기 때문에 어휘는 그냥 테스트 정도만 하고 문법이랑 구문, 그러니까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 문장의 읽는 방법 이런 거 이제 기본 이론 수업에서 요거 2가지 공부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통 기본 이론 한 번 들었으니까 됐지라고 착각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보통 최소한 2번을 들어요. 나는 열심히 해서 1번 들어야지. 열심히 해도 2-3번은 들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최소한 2번은 깔고 간다고 이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이론 이거 수업 계획 같은 거 짤 때 딱 2달만 잡는 게 아니라 보통 2달이거든요. 4달 단위로 잡으셔야 돼요. 특히 영어는 1번 듣는 거랑 2번 듣는 거랑 달라요. 이거 실제로 학생들한테 이제 주변에 영어 잘하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런 대답할 거야. 좀 2회독, 최소한 2회독 한다고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출 심화 수업 들어갑니다.
여러분 수험 공부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문제가 기출 문제예요. 당연하겠죠? 왜냐면 기출 문제에 맞추어 가지고 출제를 하니까 우린 당연히 기출 문제를 이렇게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 많이 나온 건 중요한 거예요. 기출 문제 덜 나온 거는 아무래도 덜 중요한 거고 이렇게 강약 조절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 최근 5개년 정도 푸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응용해서 풀 수 있는 심화 문제까지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 단계예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자면은 이 기본 이론 수업은 이런 거예요. 야, 시험에 이런 거 나와. 시험에 이런 거 나와. 라고 필드를 보여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개 나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여기서는 출제의 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없는 시험이 아니에요. 경찰 시험은 특히 경찰 영어는 범위가 어느 정도 아주 넓지 않은 수준으로 정해져 있는 시험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는 출제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야, 이만큼 시험 문제 나와. 니네 이만큼 모아야 돼. 해가지고 막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이제 암기하게 만들었어. 머릿속에 이제 쌓아놨어요. 재고를 쌓아놨어.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물어볼지 보여줘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물어볼지 보여줘야 되잖아. 니네 이런 거 배웠지?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니네 이런 식으로 풀어내면 돼. 라는 출제의 방향을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기출문제를 뒤에 수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그거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셔야지 아, 이런 거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걸 배웠구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겠구나. 기준이 여기에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출문제 아낀다고 문제를 막 아끼는 거야. 그거를 왜 아끼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기출문제 아낀다고 저는 시험 직전에 풀어볼래요.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정말 비추해요. 딱 기본 이론 끝나고 바로 뒤에 방향 잡는 그런 뭐라 그래? 역할로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쌤, 제가 친구한테 들었는데 영어는 기출문제 안 중요하다던데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네. 혹시 주변에 그런 친구 있으면은 그 친구랑 연을 끊어야 돼. 실제로 그 친구랑 연을 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경찰 영어, 제가 생각하는 경찰 영어의 가장 큰 특징은 시험 문제를 영어 전문가가 안 내요. 시험 문제 경찰들이 내. 그러니까 보통 공무원 시험, 그러니까 뭐 국가직, 일행직 아니면 기타 시험들은 영어 교수, 학교에서 영어를 전공한 영어 교수님들이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외주 형식으로 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경찰은요, 경찰 영어는요 되게 독특하지. 경찰 조직 내에서 해결을 해요. 경장이라는 그게 있어. 포지션이 있어. 계급이 있어. 그러니까 영어를 좀 잘하는 그런 전제하에 경장쯤 되면은 이거 출제자로 들어간답니다. 2주 주고 내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꼭 전 과목을 다 내라 이게 아니라 그럼 사람 죽잖아. 그치? 한 과목씩 해가지고 뭐 20문제면은 몇 배수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경찰들한테 다른 테스트 집단한테 풀어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문제들로 이상하다. 문제가 없는 문제들로 이렇게 20문제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범인 잡으려고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를 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되게 전문적인 내용이 나오겠어요? 아니면은 기출문제랑 유사한 문제가 나오겠어요? 기출문제랑 유사한 문제가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기출문제 안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겹쳐요. 그래서 제 조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장 좀 가까운 학생들일 거 아니야? 기출문제 막 12번, 18번 거의 외우다시피 하게 해서 들여보내요. 하면은 영어 때문에 문제가 된 학생들은 아직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딱 첫 번째 문장 보면은 그 지문의 답을 알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약간 그 학생은 과하게 영어 공부를 하긴 했지만 영어 뭐 많이 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일단 경찰 범위 내에 있다면.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경찰 영어도 기출문제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어휘 같은 것도 독해 지문에 나왔던 어휘가 그냥 나와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뭐 수거 표현 같은 것도 독해 지문 보면 항상 다 있어. 그 안에서 나오고 막 이래요.
오케이?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 철저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문제풀이 3단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는데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실제로 풀어봐. 내가 풀어가지고 답을 도출해낼 수 있게 내 걸로 체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거를 3단계로 보여드립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3개가 이제 한 컬인데 보통 문풀 3단계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1단계에서는 요약해요. 그러니까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머리에 없으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는 꼭 있어야 돼. 이걸 갖다가 마지막 최종 점검하는 식으로 쭉 보여주고 거기에 따른 문제풀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들어보셨겠지만 동형 모의고사예요. 동형. 그러니까 형태가 같다는 이야기야. 여러분 요 20문제짜리 시험이랑 요 20문제짜리 실제 시험이랑 출제 비중, 난이도 그리고 시험지 모양까지 똑같이 해가지고 실제로 시험 보는 그 적응력을 기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는 점수도 나와야 되겠지만 여기의 목표는 점수도 점수지만 이때는 시간 안배 연습도 하셔야 돼요. 시간 안배 연습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이라고 생각하고 푼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마지막 3단계는 이거는 전 과목 동형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개별 과목으로 가거든요. 형법 쭉, 형수법 쭉, 국사 쭉, 영어 쭉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날은 여러분 시험 보는 시간 그리고 딱 시험 보는 환경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붙여가지고 그리고 딱 100분 시간 재고 OMR까지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험 들어가기 한 2주, 3주 빡세게 매일매일 풀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신체나 이때는 공부도 공부지만 우리 이제 시간 안배나 이 생체 리듬 같은 걸 갖다가 딱 시험장 들어가기에 가장 최적화 시켜가지고 그런 거 이제 한 게 3단계예요. 오케이? 여기에다가 이제 특강 같은 거 막 들어가죠. 시험 직전에 경찰 쪽은 그 찍기 특강 되게 많이 합니다. 찍기 특강 그런 거 많이 하죠. 기적의 특강, 뭐 찍기 특강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찍기 특강 하니까 귀가 이렇게 막 번쩍 뜨이는 거야. 찍어준다고? 뭐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어떤 헛된 기대를 되게 많이 하시냐면은 이때 따라가다가 찍기 특강이 있으면 그걸 들으면 되겠네. 이런 망상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찍기 특강이 여기서는 웬만큼 먹힌답니다. 왜냐면은 나오는 조문들, 구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특강 자료 같은 거에서 거의 뭐 90%, 95%, 100% 막 이렇게 적동됐다는 이야기 되게 많이 들으셨죠? 그게 법 쪽에서는 웬만큼 가능한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찍기 특강 뭐 한 4시간, 8시간, 12시간, 한 16시간 앞뒤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4시간씩 4타임 정도 뛰거든요. 그 안에 영어에서 어휘 찍고 어휘가 한 2,000개, 3,000개 될 거거든. 거기서 이제 딱 나오는 걸 찍는 거지. 문법 찍고 문법도 한 100개 되거든요. 독해 지문을 찍고 이거 영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내가 그게 가능했으면 여기 없어요. 예. 막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어떤 신을 모시면서 사람들의 앞날을 내다봐주고 있지.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런 게 되면 국사도 그러기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국사도 양이 굉장히 방대해요. 여러분이 더 잘 알겠지. 저는 살면서 제일 못하는 게 국사예요. 어떻게 알아? 뭘 알아? 왜 끄덕거려요? 그러니까 제 국사 지식은 나중에 알겠지만 빗살무늬 토기에서 세종대왕 찍고 세종대왕은 되게 유명한 언어학자여가지고 대학교 때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 다음에 김구 왕이 너무 많잖아. 다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성종, 광종, 세종. 내가 진짜 일면식이라도 있으면 그때 뵀던 그분 하얗게 얼굴도 못 봤는데 내가 우리 옆집 아저씨 얼굴도 모르는데 세종의 업적과 경제적 상황과 뭐와 왕만 나온 거 아니잖아. 몇째 부인의 몇째 아들 뭐 이런 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 되게 국사 잘하시더라고요.
저거는 뺍시다. 자, 여러분 국사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국사는 잘하면서 영어 단어 못 외우는 거 보면은 내가 신기해 죽겠어. 영어 단어가 훨씬 적어요. 왜 고개를 돌려? 진짜예요. 예. 네. 진짜 국사에 비해서 영어가 훨씬 적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이제 변명은 하나야. 영어는 못 읽겠대. 못 읽겠대.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 프린트 나눠드릴 건데 읽으시라고 발음을 적어놨어요. 별로 안 반가워해. 막 이렇게 어쩌라고 막 이렇게.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영어는 평소에 안 쓴대. 근데 국사는 평소에 쓰는 말이기도 하고 일단 한국말이니까 읽으면 뭔 말인지 알겠다는 거야. 근데 사실 공부를 나중에 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가 범위가 훨씬 더 적습니다. 대신 물론 뭐 똑같은 지문이 안 나온다 이런 맹점은 있죠. 근데 기본적인 이야기만 확실하게 잡아주시면은 보통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암기죠. 아무래도 여기도 아무래도 암기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암기일 수밖에 없는데 이거 두 개 잡아주시면은 영어가 나중에 지금은 생기초반이라 헛소리야 할 수도 있겠지만 뭔데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전략 과목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영어 잘하는 학생들은 뭐 들어보셨겠지만 굉장히 합격 빨리, 그러니까 수월하게 합니다. 네. 그런 말이 수험가에 있어요.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은 영어를 포기하고 가는 학생들 있죠. 영어를 포기하고 간 학생들은 여기에다가 쇠로 된 추를 한 개 달고 마라톤에 나가는 거랑 같대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다른 것들을 뭐 산법이나 국사 같은 걸 열심히 해도 얘가 계속 뒤에서 이제 끌어당기는 거야.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변에 그런 학생들 많지 않아? 딴 과목들은 다 나왔는데 영어만 안 돼서 더 하고. 혹시 본인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직 이래도 겠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나중에 그런 학생들 되게 자괴감을 심해하거든. 그리고 영어 때문에 떨어지고 나잖아? 영어를 더 하기 싫어. 상상해 보세요. 내가 딴 거 다 돼 있고 영어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영어만 하면 되겠다 싶지? 싶을 것 같지? 근데 실제로 학생들 보면은 영어 때문에 떨어졌는데 영어 공부를 여전히 안 해. 내가 왜 안 해? 하면은 하기가 싫대. 쳐다보기가 싫대. 자기는 영어를 못한대. 박혀 있는 거야. 난 영어 때문에 떨어져서 이게 박혀 있어가지고 그걸 깨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닌가 봐요.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 너무 좀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막 거부감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렵다 하니까 그런 것 좀 이렇게 선입견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앞에다가 사실 이 커리큘럼만 잘 탈 수 있으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탈 수 있으면은 큰 문제는 안 되거든요. 이 커리큘럼 과정에서 누락이 되면은, 탈락이 되면은 그게 이제 잘 따라가다가 못하겠다, 포기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근데 영어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거를 쭉 따라가지 못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 앞에다가 생기초 과정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된 거고, 다른 과목도 있죠. 오픈을 하게 된 거고,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쉬운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생기초 과정의 목표는 이 기본 이론 수업을 들어왔는데 난 정말 뭔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비동사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 이런 거 모르겠다 하면은 기본 수업을 못 듣거든요. 근데 기본 수업을 못 들어 그런 학생들이 약간 요꼴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생기초 수업 한 2주 정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기본 이론 수업을 무난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 만들어 드리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쉬운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목표는 영어 실력이나 성적을 만들어 드리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커리큘럼을 안정적으로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조금 쉽더라도 나중을 위한 투자다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외울 거 외우고 좀 이해할 거 이해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서론이 길었는데 30분이 지났어. 네, 자, 서론이 길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렇죠? 혹시 뭐 제 딴에는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봤는데 혹시 조금 부족한 이야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이제 질문하는 걸로 하시고 생기초 수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죠? 자, 일단 수업은 8회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목금 오늘부터 다음 주 수목금 그 다음에 수목 이렇게 8회 잡고 있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그 1600 단어 1160개 아니에요. 자, 1600 단어 요거 프린트 나눠 드릴 건데 이 1600 단어는 제가 좋아하는 1600개가 절대로 아니고요. 중고등학교 기초 어휘예요. 우선순위 영단위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어휘입니다. 오케이? 해가지고 좀 모르면 마찬가지로 요거 진행하는데 약간 이렇게 또 지뢰가 될 수 있는 어휘들이라 오늘부터 나눠드리고 오늘부터 외우게 유도를 할 거예요. 근데 막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이 1600개가 말 그대로 중고등학교 되게 쉬운 어휘들이란 말이에요. 컬처는 알지? 문화 알죠? 나 지금 잠깐 이렇게 숨이 안 쉬어져서 잠깐 막 cut 자르다 커트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서 1600개예요. 네. 그래서 하루에 제가 아마 8회니까 200개씩 시험을 볼 건데 왜요?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갑자기 막 마른 기침을 하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요? 200개 200원 여러분 200원 쓰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렵지 뭐 비슷한 거예요. 자, 어쨌든 200개씩 아마 좀 시험 이제 외워서 간단하게 시험 같은 거 이렇게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너무 좋지? 세상에 어떡해. 너 사회생활 잘하겠다. 너무 좋지? 이렇게? 어떡해요. 그래서 이 수업이랑 이 단어랑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수업은 제가 좀 8단위로 잘라가지고 한번 구성을 해봤고 좀 최대한 여러분이 공부하기 편하고 우리 기본 수업이랑도 좀 연결되는 그런 순서로 짜봤어요. 그리고 아마 4시간이라고 공지를 받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 진도 끝나면 그날 수업 이렇게 커트할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걸로. 근데 오늘은 연습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론 공부만 하는 거는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오늘은 내용이 없어가지고 연습 문제가 없는데 내일부터는 간단한 연습 문제 들어갈 거예요. 그거까지 풀고 질문하시고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4시간 안에 끝날 수도 있고요. 4시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뭐 한 2-30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이게 잘 잡혀 있으면은 기본 수업을 즐겁게 들을 수 있으니까 투자할 만 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기본 이론 수업 혹시 다른 기본 수업을 듣더라도 기본 이론이라고 문제 안 푸시면 안 돼요. 그럼 영어는 나중에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어떤 맹점이 생기냐면은 내가 기본 이론을 되게 2-3번 열심히 들었어. 그래서 기본 이론은 안 돼.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이론은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거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당연히 기본 이론부터 초장부터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쉬운 문제로 계속 이제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 근데 이론 따로 나중에 문풀 따로 이렇게 버리면은 시험장 가서 대입이 안 돼요. 그럼 진짜 말짱 꽝이거든. 그래서 문제풀이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 갑자기 팁을 드릴게요. 갑자기. 자, 잡소리 그만하고 얼른 수업 들어가 봅시다. 자, 프린트 받으셨죠? 별로 안 많죠? 되게 이제 만만해 보이죠? 네, 좋아요. 막 여유가 흘러 넘쳐요, 여러분들. 너무 좋아요. 이게 이제 계속 좀 이렇게 수업 기간 동안 유지가 돼야 될 텐데 한 3달만 지나면 막 이렇게 시커멓게 해가지고 막 좀비처럼 걸어다니고 그런 학생들 많단 말이야. 자, 어쨌든 요거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모든 문법의 기본이에요. 품사랑 구성 성분이에요. 영어의 품사랑 문장의 구성 성분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굉장히 여러분 입장에서는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왜냐면 중학교 때부터 들었을 거거든. 요즘엔 초등학교 때도 배우나요? 영어? 기억이 안 나나요? 그 점은 나와 같군, 그쵸? 그러니까 막 품사, 구성 성분 너무 막 옛날부터 드러나 버리니까 이건 되게 옛날 영어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게 안 잡혀 있으면요
영어 데리고 아무 데도 못 가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이야기라 속속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저는 오늘은 여러분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이야기까지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오늘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100% 이해를 하셔야 돼요. 됐죠? 볼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편하게 들으세요. 어렵거나 막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이해가 많진 않을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이런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I painted the picture on the floor.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어려워요? 어려울 수도 있고 저 정도는 하실 수도 있고. 오케이? 자, 나는 색칠했다. 그 그림을 어디에서? On the floor. 이게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나 바닥에서 이제 그림 그렸다. 약간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근데 요거는 하나의 문장이죠.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문장이라고 하죠. 문장. 괜찮지? 그치? 왠지 나 영어 잘하는 것 같지? 알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근데 이 문장을 갖다가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볼게요. 그럼 뭐가 나와요? 항상 나오는 대답이 알파벳 하시는데 그거는 너무 작고요. 단어. I 라는 단어 보이시죠? 많이 봤지? painted 라는 단어 보이시죠? 어렵지 않게 봤죠? 대충 봐도 페인트 이렇게 그림 그리다 나쁘지 않지? The picture on the floor. 이런 단어들로 이 문장이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단어라고 적어볼게요. 단어.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제 단어라고 부른다라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그쵸? 여러분, 여기에 있는 flower랑 여기 있는 플로어랑 다른 거 이해하세요? 여기 있는 아이랑 여기 있는 아이가 다른 거 이해하겠어? 이해하면 여기 없겠죠? 이해했으면 여기 앉아있지 않았겠지? 자, 요거는 잠깐 제껴두고 제가 조금 더 쉬운 얘기를 들어볼게요. 오케이? 제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태어났어요. 괜찮지? 축하해. 이렇게 태어났어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사회에 내놔서 키우지 않고 딱 요만한 진공 공간이 있어요. 거기 안에서 지금까지 날 키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도 없고 그냥 깜깜해. 거기에서 한 20년 조금 넘게 날 키운 거야. 죄송합니다. 이게 농담이었거든요. 미안해요. 일단 사과하면 되지. 받아줄 거죠. 키운 거야. 오케이? 그때 제 특징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알겠지? 아무도 없는 그냥 깜깜한 공간이야. 그래서 밥만 먹여서 키웠어요. 알겠지? 자, 그때 내 특징들 뭐가 있을까? 이름이 있을까? 이름 있어요? 이름이 있어? 이름이 있어. 나 혼자 있는데 이름이 필요해? 없지. 그치? 이름 없어요. 뭐 있을까? 성별은 있을 수 있지. 여자. 그치? 여성, female 적어볼게요. 혈액형 있을 수 있죠. 무슨 형 같아요? 사이코 같은데? AB형 막 이렇게. 무슨 형 같아요? 무슨 형 같아? 혈액형? 어떻게 알았어요? 그치? 근데 그런 거 있지. 근데 나 되게 동감을 가는데 B형. 제가 다른 혈액형은 못 알아봐요. 근데 B형은 알아볼 수 있지 않아? 약간 조울증 있고 선택장애 있으면서 성격 살짝씩 드롭. 그렇지 않나? 근데 B형들 특징이 알아맞추면 기분 나빠요. 너 B형이지 하면은 왜? 못 알아맞추잖아? 그것들을 기분 나빠해. 너 A형이지. 왜? 막 이렇게. 어쨌든 혈액형 있을 수 있죠? 키 있을 수 있죠. 키 조금 커요.
자, 몸무게 있을 수 있죠. 혼자 있어도. 여러분 웃을 줄 모르네요. 이것도 이제 개그였거든요. 자, 나이 있을 수 있죠. 나이. 몇 살? 여자들은 다 18살이지? 그건 범죄인가요? 몇 살? 그쵸? 또 뭐 있을 수 있을까? 뭐 눈동자 색깔. 외국에서는 그런 것도 따지니까. 그리고 머리카락 색깔. 뭐 이런 것들 따질 수 있겠죠. 이거 괜찮아? 어렵지 않지, 그치? 응. 근데 우리 엄마가 사실 뭐 이런 되게 막 사이코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에다가 내놓고 그냥 잘 이렇게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살도록 이제 키웠어요. 그때 제 특징들은 어때요? 일단 이름이 생기죠. 제 이름 알죠? 이름 얘기를 안 했구나. 클때짜 아닙니다. 클때짜 아니에요. 물어보면 죽여버릴 거예요. 막 큰 은혜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네. 무슨 막 맨날 그것밖에 아는 태자가 클때짜밖에 없지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단 이름이 생겨요. 다른 친구들이랑 만나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만나니까 일단 불러야 되잖아. 얘랑 다르게 나만 불러야, 나를 불러야 이름이 생겨요. 오케이? 그다음에 뭐가 생겨? 역할이 생기지 않아? 엄마랑 나랑 둘이 있어. 그럼 난 그때는 딸이죠. 집에 동생 새끼란다. 동생 무서운 거야. 동생분이 한 분 계세요. 상전이야. 우리 집 서열이 동생이에요. 자, 걔한테는 내가 뭐야? 걔한테는 내가 딸이야? 끔찍해 죽겠어요. 누나지. 형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누나죠. 그죠?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요.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지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친구죠. 그리고 이제 투표를 하러 갔어요. 그때 난 뭐야? 유권자일 수도 있고 국민일 수도 있죠. 회장님을 만났어요. 이 회사 학원 회장님을 만났어요. 그때는 뭐야? 노예죠. 외거노비, 사노비. 웃지 마세요. 여러분도 결국은 공노비야. 네, 여러분 지금 공노비라고 사노비 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뭐야, 그치? 근데 이왕 할 거면 공노비가 낫더라. 사노비보다는 뭐든 그쵸? 해가지고 점점점점 나갈 수 있어요.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뭐 행인일 수도 있고, 무슨 뭐 기업들한테는 뭐 소비자일 수도 있고, 보통 주류를 많이 사요. 주류. 주종이 어떻게 돼? 주요 종목이? 맥주 뭐 드세요? 난 소주 못 먹겠더라. 소맥. 소주 너무 쓰지 않아요? 뭐 먹어요? 소맥. 끼영 뭐 이렇게 또 헛소리 시작한다. 뭐 먹어? 맥주. 배불러. 왜 살이 안 찌지? 뭐 먹어요? 내가 이제 한 번씩 물어보는데 사케는 솔직히 처음이야. 진짜? 사케가 가격대가 아무래도 조금 있잖아요. 친하게 지내자. 영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어떤 거 드세요? 소주. 소맥. 그쵸? 어쨌든 사케는 처음이에요. 보드카는 있었어요. 그래서 보드카 있었는데 사케. 어쨌든 그렇단 말이지. 자, 어쨌든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거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 어렵지 않지? 다 지금 개인들한테 이렇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러한 나의 특징이랑 이러한 나의 특징이 좀 다르지 않아요? 그치? 이거는 변해 안 변해? 뭐 나이 뭐 이런 것들은 조금씩 변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안 변해요. 잘 안 변하죠? 쉽게 안 변하죠? 안 변하죠? 안 변하죠? 이거는 불변이고 쉽게 변하지 않고요. 그치? 그리고 이거는 나만의 특성이지. 내가 타고나는 나만의 특성이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던 타고난 속성이죠. 특성이죠. 이거 이해해? 어렵지 않죠? 그쵸? 근데 이건 어때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딸인가요? 여기 강사도 넣어야지.
저의 아이덴티티를 잊고 있었어요. 강사도 넣어줄게요. 네. 술 강만이야. 자, 이분 딸이에요. 아버지. 이상하지, 그치? 내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누나라고 불러. 이상하지, 그치? 내가 회장님한테 가가지고 여기 원장님한테 가가지고 친구야, 밥 먹나? 막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이거는 내 앞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계속 변해요. 계속 변해요. 그쵸? 가변. 계속 변해요. 그치? 그리고 이거는 내가 타고났어?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의가 되는 거야. 그치? 다른 사람,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의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변해요. 앞에 아빠가 있을 때, 앞에 여러분이 있을 때, 앞에 동생이 있을 때, 이럴 때 계속 변한단 말이야. 이거 이해하시죠? 전혀 어려운 이야기 아니지, 그치? 보세요. 저를 단어라고 칩시다. 제가 단어예요. 저만의 기본적인 특성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기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단어가 이렇게 무리를 짓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 딱딱딱딱 떨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I,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아니라 I라는 하나를 봤어요. 이런 거 없어. 옆에 이런 거 없어. 그냥 I라는 하나를 봤어. 무슨 생각이 들겠어? 일단 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대명사라고 들어봤어? 나중에 배울 거야. 대명사예요. 보이나 여기? 보이죠? 대명사. 대명사 어려우면은 명사라도 약간 명사다 이런 생각이 들죠. painted. 페인트를 볼게요. 색칠하다. 그리고 색칠하다니까 영어를 앞만 몰라도 좀 동사라는 생각은 들죠. 그죠? picture. 영어를 앞만 몰라도 사진이나 그림. 요거는 명사, 동사 이런 것 중에 뭘까요? 명사. 어렵지 않지? on 이거는 어디 위에 라는 뜻이고 나중에 전치사라고 배울 거예요. 이거는 floor. 바닥이란 뜻이니까 아무래도 명사겠죠. 이거는 어때? 이런 문장에서 나오는 거야? 하나하나에서 나오는 거야? 하나하나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다른 애들이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얘가 딴 데 간다고 그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맞아? 얘가 여기에서는 명사고 저기에서는 동사고 그럴 리 없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잖아. 이 단어 자체가 타고나는 속성 있죠.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만들어질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안 변해. 어느 자리에 가든 안 변해. 이걸 갖다가 단어의 팔품사라고 불러요. 보시다시피 명사, 동사, 막 형용사, 전치사 이런 거 조금 들어보셨죠? 이 단어 자체의 속성을 정의해둔 말이 어렵게 이제 팔품사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여자지, 그치? 남자는 아니니까요. 맨날 동생이 이렇게 새벽에 내가 데리러 나오라 그러잖아. 이렇게 정류장 이런데 동생이 누나 후드티를 가지고 다녀 이래요. 내가 왜? 하면은 후드티하고 이렇게 모자 뒤집어 쓰고 다니면은 뒤에서 남자 같아. 티 안 나. 개새끼 그쵸? 엄마가 개를 낳았네. 자, 그래가지고 남자랑 여자 이거는 두 종류잖아요. 인간의 종류는 사실 남자 여자 약간 이렇게 두 종류죠. 오케이? 근데 영어는 이 영어의 단어는 8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의 모든 단어를 쫙 모았다가 이렇게 특징별로 나누잖아. 그럼 8개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게 팔품사예요. 팔품사는 뭐야? 단어 자체의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단어 자체에서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 이게 변하지가 않으니까 그거를 정리해 놓은 게 영어 사전이 되는 거예요. 영어 사전. 이게 만약에 계속 변한다면은 사전이라는 게 생길 리가 없겠죠. 됐어요? 자, 그래. 근데 이런 속성을 가진 제가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 사회를 이루어서 살면서 가지게 되는 역할이 이런 것들이죠. 직업, 역할 이런 것들이지. 그치? 이 과정을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나오는 과정을 사람들한테는 사회화라고 불러요. 사회화.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거. 영어도
영어도 되게 묘하게 이런 게 있거든요. 되게 신기하게 이런 게 있거든. 다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런 문장을 최소 단위로 쪼개면 이렇게 단어가 하나하나 나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대충 한번 해볼게. 그런 얘기 들어봤지? 대충 해볼게. 단어들이 모이면 구가 된대요. 뭐 단어들이 뭐 더 있다고 칩시다. 단어들이 모이면은 예를 들어서 구가 된대요. 저 수업 시간에 무슨 절 이런 얘기 안 써요. 왜냐면 제가 학생 때 그걸 잘 몰랐어요. 뭐야? 이렇게. 그래서 그냥 오늘만 잠깐 쓸게요. 구가 되고, 이 구가 모이면 뭐 절 같은 게 된대요. 그래서 절이 결국 문장이 되는 거래요. 오늘만 참고 들으세요. 앞으로 이런 얘기 안 해요. 제가 학생 때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뭐야?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는 사회화죠. 문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갖다가 문법이라고 불러요. 어휘가 이 자리에 이렇게 쓰인다. 문장을 만드는 법이 문법이거든. 그러니까 어휘를 꾸려서 내가 원하는 문장을 만드는 그게 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단어, 어휘 시험, 문법 시험, 문장 읽어가지고 원하는 답을 도출해내는 거, 이게 독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사실은. 오케이? 어쨌든 일정한 문법에 따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괜찮죠? 여기에서 이 문장, 이게 사람이라면, 이게 사람이 모여서 만든 사회라면은 단어들이 모이면 이제 문장이 된단 말이에요. 괜찮지? 여기에서 I는 당연히 나라는 뜻을 가진 명사지만 이 문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돼? 주어라고 들어보셨죠? 어렵지 않게. 우리가 주어라고 들어봤지. 주어는 뭐예요? 단어가 문장 내에 그러니까 다른 단어들이랑 문장을 이룬 다음에 문장 내에서 갖게 되는 역할이에요. 역할 같은 거예요. 오케이? 얘를 주어라고 부를 거고, 얘를 여러분 보통 이제 동사라고 그동안 불러왔을 텐데 오늘만 조금 더 상세하게 서술어라고 불러볼게요. 소위 동사라고 많이 부르는데 아주 정확하게는 서술어입니다. 오케이? 주어 동사 the picture, 나는 색칠했다 사진을, 뭐 그림을 해가지고 이거 목적어라고 많이 부르죠. 그치? on the floor, 이거 어려운 말로 수식어라고 앞으로 어떻게 왜 이렇게 부르는 건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인데 여기서는 명사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주어라고 부르죠. 얘가 얘인데 똑같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잖아. 여기에서는 동사라고 부르고 여기에서는 서술어라고 부르죠. 얘가 얘인데 얘는 명사라고 부르고 얘는 목적어라고 부르죠. 얘인데 여기서는 전치사 명사라고 부르고 여기에서는 합쳐가지고 수식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얘랑 얘가 다른 애가 아니에요. 얘랑 얘가 다른 애가 아니에요. 얘랑 얘가 다른 애가 아니듯이. 그치? 근데 이제 정확한 문법 공부를 위해서는 요거랑 요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밑에 있는 단어 차원이 단어 자체의 기본적인 속성을 설명하는 팔품사였다면은 이렇게 문장 내에서 일정한 역할에 따라 나눠 놓은 게 거기 나와 있는 문장의 구성 성분이라는 겁니다. 문장의 구성 성분, 프린트 3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요. 문장의 구성 성분. 그러니까 얘가 문장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 어떤 직업을 갖느냐,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 이거예요. 오케이? 사람들의 역할은 굉장히 다양하죠. 영어에서는 딱 5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제 수식어 이렇게 5가지예요. 이 정확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지 앞으로 이제 문법 공부하기 쉬워요. 문법 공부가 용이할 거야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해 볼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안에서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근간으로 위에다가 토대를 쌓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 하나하나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명사, 동사, 목적어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결국 팔품사는 사로 끝난 애들이에요. 사. 그리고 이제 구성 성분은 무슨 해서 끝난 애들이에요. 그래서 카테고라이징을 할 때 이렇게가 한 덩어리, 이렇게가 한 덩어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좀 카테고라이징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예,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이었고, 일단 10분 정도 쉬고요. 별로 힘들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이제 이런 흐름을 위해서 10분 정도 쉬고, 단어의 8가지 품사, 좀 여러분 앞으로 수험 기간에서 필요한 이야기, 이거는 이걸 알아야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설명 덧붙여가지고 쭉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최종 목표는요, 4페이지에 오늘의 가장 큰 목표는 4페이지 3번에 품사와 구성 성분 간의 관계, 이 표를 이해하는 거예요. 요거 모르면 진짜 아무데도 못 가요. 오케이? 모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모든 영문법은 요 표 안에 들어가 있어요. 4페이지의 제일 밑에 있는 표.